그러니까 아까 실험 속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어떤 대상을 실험하고 싶어서 그 대상에 실험적 조건을 부여할 때 그것이 이런 작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람이 우주에 함께 엮여져서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가 하나로 엮여져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전자와 같이 이렇게 전자와 같은 이러한 세계뿐만 아니라 거시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1979년에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9년에는 안톤 차일링거라는 교수가 이런 세계를 거시적 세계에서의 이런 전질적으로 엮여져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내는 그런 거시 세계에서의 증명도 이루어졌죠. 자, 이러한 그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소립자 세계 혹은 거시 세계를 포함해서 이런 세계에서 하나로 엮여져 있는 전일적 우주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세제곱센티미터 공간 속에 우주의 전 질량, 소위 그 물질로 보이는, 물체화되어서 보이는 우주의 전 질량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요 1세제곱센티미터 속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무수한 에너지와 소립자들이 있는데 그 소립자와 에너지 속에 담겨져 있는 힘이, 예를 들면 그 소립자 속에는 이제 먼저 핵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그 다음에 전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에너지를 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에너지가 충만한 이 우주에 에너지가 이렇게 막 꽉 차서 넘실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그 다음에 에너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막 움직이면서 서로 상호작용, 또 에너지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에너지가 순수한 이런 파동 상태에 있다가 이것이 힘을 싹 받으면 막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게 힘을 싹 받으면 말이죠. 여기에서 입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입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입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에너지 상태로 되어 있는, 이 파동 상태로 되어 있는, 그중에 움직임에 불과한 이 에너지 상태였던 이 상태를 기저 상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탁 이렇게 튀어나와서 발생하는 것을 여기 상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낮은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 이런 말이죠. 기저 상태. 그래서 ground state. ground state. 요거는 여기 상태 일어나서 힘써서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입자로 발생이 되었다. 여기 상태 이거를 excited state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우주 안에 있는 손입자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실험을 설명해 드린 대로 사람이 이쪽 측면이든 이쪽 측면이든 에너지 측면이든 입자 측면이든 간에 어느 쪽으로 그쪽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이 조건을 부여한다고 그랬죠.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될 때에 이 파동, 입자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조건을 그렇게 지워주고 입자가 발생하게 하더라도 입자 상태가 관측되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파동 상태가 동시에 관찰되는 파동적인 측면, 파동 상태 혹은 파동의 측면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이거를 파동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 입자 상태가 동시에 이렇게 측정되는 그런 것은 반대는 거꾸로는 그런 상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자 상태를 관측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입자 상태를 관측을 하면 항상 거기에는 파동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거꾸로는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파동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상태다. 보다 근본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미국의 물리학자인데요. 이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프샤르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입자로 또는 파동으로 그렇게 조건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파동 상태가 보다 근본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입자성이 이 양자라는 것은 입자성이 있지만 그것이 비확실한 것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어떤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측정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우주 세계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어떤 관계와 같은 어떤 사건, 관계, 상호작용, 상호적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과학이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대한 메시지라는 것이고 그 내용이 모두 다 뭡니까? 우주의 전일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전일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모두가 하나로 되어 있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나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따로 떼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주가 다 하나인데 그 속에 하나님도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통하여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번 시간에 말씀 나눴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러한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의 뜻, 또 우리가 이러한 과학적인 뜻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급, 남녀, 성별, 뭡니까 나이, 그걸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답이 금방 나오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같이 더불어 살아갈 그런 뜻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우주의 뜻이다. 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할 우주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 클라크라는 사람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양자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 폴 디렉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소위 말하면 그 우주에 관한 표준 모형이라는 것을 맨 처음 시작한 분이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명민한 물리학자라고 평가를 받던 그런 분이죠. 이분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다. 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우주를 사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다만 이 사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해서 사물이 나타나는 거지? 물질이 아닌데?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지? 이러한 나타남과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어떤 이런 걸 설명해주는 추상적인 그런 구조다. 그것도 이제 수학적 구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라고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게 사물이 아니고요. 사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쭉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주를 사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사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나, 또 어떻게 움직이나, 이 양자적 성격을 가지고 그거를 설명해주는 어떤 추상적인 그 설명 구조가 수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 또 제가 헨리 스텝이라는 사람 이름을 하나 적어놨죠. 여기인데요. 헨리 스텝. 이 헨리 스텝이라는 사람은 이런 모든 내용을 이 물리학자죠. 다 추구를 해본 다음에 한 말이, 이 비국소성, 우주의 전일성이란 말이죠. 이 비국소성이라고 난 로컬리티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로컬리티. 그거는 우주를 한쪽 부분으로 떼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로컬리티, 국소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주는 전체적으로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양자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비국소성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모든 과학적 발견 가운데 가장 심오한 발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헨리 스텝이라는 분도 유명한 물리학자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전일성이라는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아까 그 전자의 실험, EPR 실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소립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또 우주 안에 충만한 에너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공간 자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주의 전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건 뭐냐? 존 휠러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물리학자가 있었죠.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이시고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면서 물리학계, 이론 물리학계 아주 그 선두적 역할을 하고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까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분인데, 이런 분들이 루프 양자 중력에서 지목할 만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뭐냐? 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양자론과 중력 이론,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이고요. 이거는 양자론자들이 말한 내용이죠.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로 이렇게 엮여지지 못하고 서로 따로 노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같이 함께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고요. 아인슈타인이 평생 그 작업을 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통일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론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지금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기도 하고 또 유력한 이론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 양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간 양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떤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속에 뭐가 채워진 그런 게 아니고, 이 공간 양자라는 것으로 이 중력도 중력 양자가 있고요, 공간도 공간 양자가 있어서 이 양자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간 양자 이거 자체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간 양자 자체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간 양자가 얼마나 그 크기가 작느냐 하면, 그 원자에 보면 원자의 핵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 핵의 막 10억분의 1분의 10억분의 1보다 더 작은 어떤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0의 마이너스 30cm. 그러니까는 여기 10을 탁탁탁 해가지고 이게 30개를 붙여서 그 중에 1cm라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거죠. 이 공간 양자가 그렇게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양자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공간 양자가 이렇게 모여서 이 공간 자체를 이루고 있는데 너무너무 작은 10의 마이너스 33성 센티미터, 요것이 프랑크 길이라고 하죠. 프랑크 길이.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데, 이 프랑크 길이, 이 이상으로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 이상의 짧은 길이로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짧은 길이가 프랑크 길이인데, 이보다 더 작아지면은 어떤 거리 개념이 아니라 거품처럼 부글부글 거품처럼 끓어오르는 거품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플랑크 길이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작은 길이를 가진, 이제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요 한 지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부피들을 가지고 있는 공간 양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간 자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간 양자들이 이렇게 루프로, 고리죠. 루프가 고리 아닙니까?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고리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이 작은 알갱이인 공간 양자가 서로 엮여져 가지고 어떤 자체의, 이게 중요합니다. 자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엮여 있어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프로 이렇게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 공간 양자 자체가 그렇게 정말 소규모로서 한데 엮여져서 또는 그것들이 이렇게 루프로 엮여져 가지고 어떤 일정한 관계성, 네트워크라면 관계성 아닙니까? 관계성, 상호작용,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요것들이 상호작용이라면 이것이 이제 일종의 뭐 사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엮여져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그 성격이, 그 본질적 성격이 밝혀지는데, 그런데 이런 이 공간 자체의 이런 본질이 이런 식으로 엮여져서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단위에서 말이죠. 물론 이것은 이론입니다. 실험적으로 실명된 것은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유력한 한 이론으로서 여기까지 인간이 접근을 했는데, 이렇게 볼 때에 아까 그 헨리 스텝도 또 폴 디렉이라는 사람도 우주가 단순히 물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공간 자체를 탐색해 볼 때에 이것이 물질이다, 단순히 물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이건 일종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네요. 상호작용 또는 사건,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우주의 본질이 보여지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성이고 비낙성이고 관계성이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이 관계성이 그렇게 어떤 그 양자의 중요한 성격이고요. 중요한 성격이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우주 안에 이러한 공간 양자, 그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어떤 입자들, 이런 것들이,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우주가 구성되어지고 움직여가는데, 그런 상호작용, 요 사건, 관계, 상호작용의 가장자리에서 본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안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자리 외 껍데기 쪽에, 바깥 외피 껍데기 쪽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입자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양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입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일시적으로. 그것이 우주의 공간과 관련해서 입자와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런 설명을 돋보면 결국 다시금 우주라고 하는 게 관계, 상호작용 또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더 옳다고 볼 수 있는 전일성 안에 우주가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가, 우주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양자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을 보십시다. 이러한 전일성은 거의 모든 실험과학, 거의 모든 실험과학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 물리학, 우주론, 또 방금 우주론 했죠. 생명과학, 의식연구, 이와 같은 실험과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프리 사티노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고요, 또 물리학자기도 하신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어떤 비물질적인 것, 비물질이면서 단단한 어떤 그런 비물질 가운데 단단한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물질 가운데서 단단한 것, 예를 들면 정보와 같은 것이 우주의 본질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생물학자들이 밝혀낸 그 아우토포이에시스, 아우토포이에시스, 이게 아우토포이에시스, 요게 어떤 행동한다, 작동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우토포이에시스, 그러니까 자기 조직, 생명체의 자기 조직 능력을 설명을 했을 때 서론했어요. 거기에서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정보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보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옳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프리 사티노버라고 하는 물리학자 겸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존 휠러, 여기 존 휠러가 여기 있죠. 존 휠러, 이분이 물리학상을 받은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하셨던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우주 안에, 이 세계 우주 안에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가 전체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독립된 존재가 어떤 그 우주적인 어떤 구성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 전체가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관계, 상호작용,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어떤 독립된 물체로서 그렇게 설명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계에는 독립된 존재는 없다는 것이고, 이는 인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독립된 존재로서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간 자신도 우주의 관객이자 배우인, 우주라고 하는 무대에 자연이 움직이고 있는 그 현실을 관람하고 있는 그런 관객도 아니고, 관객이면서 동시에 배우인, 그 독립된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전체가 전일적인 그런 세계로 묘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앤드류 뉴버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시고 또 물리학자기도 하시고요. 자, 이런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과 물질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물질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어떤 정신 또는 우주의 물질로 보이는 양자적 현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엮여져서 전체가 하나로 동일한 것으로 전일성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에르윈 라슬로 라는 분, 이분은 물리학자이면서 부다페스트 철학자이기도 하죠. 부다페스트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하고 이끌었던 분이시죠. 세계에 그런 클럽이 많지 않습니까? 로마 클럽, 비엔나 클럽, 부다페스트 클럽. 각 클럽마다 그 탐구하고 공부하는 그 내용과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부다페스트 클럽의 창시자이고 설립자고, 그다음에 그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물질, 생명, 마음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다.
물질, 마음, 생명 이런 것으로 분할될 수 없다. 분할될 수 없다. 우주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전일성을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과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런 전체적인 그 조망이 우주가 전질적 그것이 물질적으로 보이든 그 양자로서 물질적으로 보이든 혹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든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엮여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전일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전 강의에서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통일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 4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는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고 곁에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계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 물질적 물리적 구조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조가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우주의 전일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뜻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우리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볼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우리가 모두가 다 전일적인 한 권속이고 한 네트워크 속에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상호작용, 한 관계 속, 하나됨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서로 인간에 대해서 다른 대상인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세계는 인간세계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 안에서 함께 엮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에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이렇게 자리 잘 잡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주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할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강의를 전개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논리학적 차원에서 전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